자, 여러분. 크기 성질, 세기 성질 할 때, 자,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크기 성질. 그치? 물질의 양과 관계 없는 게 세기 성질. 자, 세기 성질 중에 물질의 특성이 있어요. 자, 세기 성질이 모두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너무 일찍 오시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 나왔어. 그럼 영상을 이제 어디로 오죠? 아니, 저기 빈자리가 있는지도 몰랐네. 하도 꽉 차가지고. 자, 146번. 얘들아, 146번. 146번에 4번 3번? 2번? 틀린 거 모르는 거 맞지? 2번. 어떻게? 나이스! 옳지 않은 거였어? 아 속았네. 어머? 속인 사람은 아닌데 속은 사람만 있는 사람. 아니, 답을 1번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에 모르는 게 하나만 있진 않았을 텐데. 자, 겉보기 성질은 뭐예요? 우리 오감을 이용하는 거. 얘들아, 조용. 자, 용해도랑 끓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질량 저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실험 장치가 필요하죠. 믹스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한다. 자, 147번. 4번 4번. 4번 지금 문제 4개 풀었는데 앞에 두 문제가 다 틀려가지고. 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48번. 3번. 149번. 1번.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들렸는데? 1번. 1번. 이건 나말안 했어. 네? 뭐 했다고? 뭐가 이상해? 아, 달번이라고 했다고? 누가 4번이라고 하지 않았어? 자, 150번. 경아,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문제 안 풀었잖아. 자, 150번. 5번. 자, 151번. 4번. 4번. 그래도 한 선택은 나왔다. 살았다. 자, 무엇부터? 무거운 것부터 올려놓는다고 했어요. 그쵸? 자, 152번. 4번. 4번. 자, 153번. 2번. 2번 안에 2번? 자, 2번. 아 진짜 오. 아니 나도. 쫄린다. 아니 왜 이렇게 쫄리지? 응? 뭐라고요? A가 먼저 위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죠? 그치?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BC는 서로 섞이는데 A는 안 섞이고 A가 위층에 존재하고요. 그쵸? 자, 물론 이제 BC가 분별 깔때에서 먼저 분리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기 때문에 A가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나중에 그래서 낮은 것부터. 그래서 C가 먼저 끓어 나오겠죠. 분별 증류를 통해서. 자, 154번. 1번. 1번. 15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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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건 좀 사실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의 문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산수. 한수가 어려워요. 산수. 자, 부피가 얼마예요? 3mm 네? 아 리터 아, 3mm 노를 빼야 나고요. 그쵸? 되는구나. 빼야 되는구나. 그럼요. 뭐 있어? 아니 나 그냥 바로 18 자, 썼지. 문제 좀 읽어요. 자, 156에 52번 네, 2번, 5번. 왜 또? 왜? 5번. 모두 고르시오. 문제 안 읽어서 모두 고르쇼? A가 B보다. 됐어요? 네. 자, 157번. 5번. 5번.
자, 158번, 4번. 4번, 159번, 3번. 3번, 160번, 4번. 4번. 왜? 왜 그래? 안 풀었어? 헐. 화학 저거 책 얘들 안 1교시 끝나기 전에 오셨네. 화학 저거 책 안 돼. 책 안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저 밑에 있어. 가방에 있나 봐. 자, 161번에 4번. 4번. 자, 162번에 3번. 3번. 자, 163번에 3번. 3번. 자, 164번에 A 13g. 그죠? A 13g. B는 아이고 5 여기 앞에가 되려구나. 3번 그리고 5번. 자, B는 10g. 자, 165번에 2번. 2번. 126번, 3번. 3번, 167번에 4번. 4번, 자, 168번, 1번. 1번, 169번에 1번. 1번, 170번, 5번. 5번, 자, 171번에 2번. 2번, 172번에 1번하고 4번. 1번, 2번, 4번. 3개 있어. 모두 골라야지. 5번까지 다 봐야지. 아니 다 봤는데. 다 봤는데 못 골랐으면 네가 모르는 거지. 4번을? 4번 왜? 자, 먼저 자, 우리 나에 보시면 자, 식용유가 에탄올 수용액 중간에 이렇게 떠 있죠. 완전히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밀도가 0.9보다 에탄올 수용액이 큰 거고, 그치? 식용유가 0.9니까 맞아요? 자, 근데 중간에 떠 있으면 어때요? 0.9의 식용유랑 에탄올 수용액의 밀도가 서로 같은 거지? 왜 그래? 핸드폰이 존재하셨네요. 주세요. 네가 떨궜잖아요. 어? 그럼 누구야? 그러면 누구야? 아니 왜? 다음부터 이제 불신 검문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시리아는 한장 해결돼야 되지. 시리아는 죽었어 안 자, 3번은 왜 틀려요? 3번 틀린 이유. 172번에 3번. 주먹미보다 조금 작아요. 자, 합판 부피는 각각의 부피 합보다 작아진다. 용액의 부피는 자, 용매와 용질 섞은 것보다, 그죠? 합한 것보다 감소한다. 이유는 왜 감소하죠? 감소하는 이유. 사이로 자, 분자 사이 거리라고 따지면 좀 그렇고요. 자, 입자의 종류가 다르면 입자의 종류가 다르면 섞이냐?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의 크기도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입자의 틈이 좀 더 크고, 그랬죠. 어때? 빈 공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또는 입자 하나 완전히 껴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때요? 예를 들어 가지 달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쵸? 요 조각이 입자 틈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빈 공간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야. 모양과 크기에 따라 빈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한 종류의 크기가 있으면 이제 공급률이 일정할 텐데, 빈 공간의 비율이 일정할 텐데, 서로 다른 크기나 모양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빈 공간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72번의 3번 부분 또는 2번 부분도 잘 물어볼 수 있어요.
꼭 가운데 한가운데 떠 있는 게 아니라 좀 위쪽 부분이든 아래쪽 부분이든 자, 중간에 떠 있으면 어떻다? 밀도가 서로 같은 것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심화 심화까지도 안 갔네. 78페이지. 맞아요? 78페이지? 여기에 어디까지 했더라? 순간적으로 기억이 살짝 날랑말랑한데? 어디까지 딱 하고 여기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찬물로 끓이기까지 딱 했었나 보다, 그치? 예. 77페이지. 자, 78페이지 이제 방금 자 용액의 부피는 합판 부피보다 작아진다. 자, 근데 질문할 때 여러분 영재에서 합판 부피보다 작아진다가 답이 아니에요. 왜 작아지는지 설명하는 게 답이야. 이해가 되니? 자, 작아진다. 요거 자체가 답이 아니라 왜 작아진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체, 자, 용매와 용질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잘 섞여요? 어떨 때 섞여요?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이는데 그 이유는 무극성과 극성 사이에는 상호작용, 부분자 간 인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작아진다라는 건 인력이 작아진다, 에너지가 자,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인력이 작아져요. 그러면 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액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과 식용유는 자, 물물 사이의 인력, 식용유, 수용유 사이의 인력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잘 섞으려고 하지 않는 거고, 어떨 때 섞여 그러면? 인력이 커지거나 비슷할 때도 잘 섞여요. 인력이 무조건 커야 잘 섞이는 게 아니라 인력이 약간 작은 것까지는 잘 섞일 수 있다. 인력이 비슷하니까. 근데 인력이 작아지면 아예 작아져 버리면 잘 섞이지 않는다. 에너지 인력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79페이지. 자, 용해도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우리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 자, 대부분의 고체는 자, A와 같이 되고요. 그쵸? 자, 모든 기체는 자, B와 같이 된다. 자, A와 같이 대부분의 고체는 A와 같이 되는데 자, A와 같이 되는 고체 물질도 있고 그래서 B처럼 되는 고체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어떤 고체가 B처럼 될까요? 조회성. 예를 들어서 NaOH, CaCl2. 그쵸? 네, 뭐라고요? S4? S4가 뭐야? 뭐라고요? H. 황산은 고체가 아니에요. 액체야. 근데 걔가 자, B는 맞아요. 물킴열이 방출이기 때문에 B는 맞는데 고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 B와 같은 고체 물질을 하면 고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소산화물. 그래서 또는 염화, 칼슘. 우리 수분 흡수하는 거 장치 있죠? 물먹나무의 주성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고체 중에서 자, 그러면 자, A와 같은 용해도를 갖는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발열 반응. 자, 왜 이 A가 발열이라고요? 철씨. 자, A처럼 변화하려면 자, 어떨 때 용해가 잘 되는 거야? 가열. 내가 열을 가해주면 용해가 잘 일어나는 거잖아. 자, 가열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쵸? 외부 입장에서는 열을 가해준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물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을 얻는 거죠. 열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열을 흡수하면 용해가 잘 된다. 물질 입장에서. 흡열 발열은 물질 입장이에요. 그죠? 물질이 열을 얻으면, 그러니까 열을 제공해줘서 반응을 잘하면 뭐예요? 흡열 반응. 돼요? 자, 내가 가열했더니 잘 녹는다. 가열했더니 반응을 잘한다. 이거 다 흡열 반응이야. 자, B 같은 거는 어떨 때 반응을 잘하는 거야? 냉각했더니 용해 과정이 잘 일어나는 거죠. 자, 냉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열을 빼앗는다. 물질 입장에서 열을 잃어버린다. 열을 내놓는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연상을 해야 되는데 가열은 외부 입장에서, 그죠? 물질 입장에서 열을 흡수한다 라고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냉각적으로 열을 빼앗긴다 라고 기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해서 뭐 하면 돼요? 반대하시면 돼요. 그죠? 서로 반대 과정이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용해도가 증가하죠. 그쵸? 자, 소금 또한 어때? 소금 또한 비교가 완만하긴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기는 해요. 그쵸? 한 100도 증가할 때 한 5g 증가하긴 하지만 조금이긴 하지만 증가합니다. 그래도 흡열 과정이에요. 흡열 과정. 그래서 용해도가 크다고 흡열이고 용해도가 작다고 발열이 아니라 내가 온도가 높아질 때 용해가 잘 일어나면 흡열, 그죠? 온도가 낮아질 때 용해가 잘 일어나면 발열이다. 자, 그러면 모든 기체는 발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기체는 왜 모두 발열일까?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발열이에요. 고체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왜 그럴까? 왜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발열일까? 분자간 거리가 줄어들어. 자, 분자간 거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입자간 거리가 줄어들면 인력이 생겨요. 기체 사이에는 인력이 없어. 그러니까 물과 기체가, 그죠? 이제 기체 수용액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자, 물 사이에 인력이 있고요. 그죠? 녹기 전 기체 사이에 인력이 없어. 0이었죠, 0. 자, 기체 수용액은 실제로 기체는 일부 녹아있고 대부분은 물 간의 인력이에요. 그죠? 물과 물 사이에 인력이 있고요. 또 기체는 수화되어 있는 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 분자가 인력을 서로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기체 사이에 인력이 없다가 기체가 수화되면서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인력이 커져서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해진다. 그래서 모든 기체는 녹기 전에 인력이 없다가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커지면 잘 녹는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왜 이산화탄소 같은 건 잘 안 녹을까? 암모니아는 잘 녹는데 이산화탄소 잘 안 녹잖아요. 둘 다 발열이거든요. 둘 다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해. 그죠? 질소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암모니아도 그래요. 염화수소도 그렇고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해. 근데 어떤 기체는 암모니아 같은 어떤 기체는 용해도가 크고 어떤 기체는 용해도가 작다. 자, 누군 크고 누군 작을까? 극성 기체는 극성은 크고 무극성은 작잖아요. 근데 극성은 왜 크고 무극성은 왜 작을까? 둘 다 인력이 커지는데 인력 커지면 다 잘 녹아야 되지 않을까? 물이 극성이니까. 이게 무질서도랑 관련이 있긴 해요. 이게 조금 심한 과정인데 우선 인력과 상관없는 예를 들어 질소랑 자 산소가 자 요 공간 안에 들어있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얘를 가만히 치웠어.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섞이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질소와 산소가 4개 나눠져 있어?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서로 섞일 거예요. 그쵸? 골고루 섞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해요. 서로 섞이는 과정. 자 그러면 왜 섞일까? 이유. 자 어차피 기체랑 기체 사이니까 어때요? 질소와 산소 간에 상호작용 인력이 더 증가하지는 않아. 인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섞이면 뭐가 증가해?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해. 무질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균일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보다 어느 쪽으로 섞여 있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스스로 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기체가 수용력이 될 거잖아. AQ. 그쵸? 그러면 무질서도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기체가 이제 넓은 공간에서 그쵸? 끊임없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자, 물의 수화돼서 요 용액 안에만 제한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질서도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데 기체에서 수용액이 되면 격차가 엄청난 차이로 작아지는 거야. 무질서한 정도가 얘는 끊임없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고 그것도 어때요? 물에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무질서도가 급격하게 감소해. 자, 무조건 기체 암모니아가 녹을 때도 마찬가지고 질소가 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력은 어때요? 둘 다 커진다. 둘 다 커집니다. 근데 무질서도는 둘 다 어때요? 감소해요.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감소 폭이 어떻다? 크게 감소해. 그러면 인력이 커지는 건 유리한데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건 불리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인력이 그냥 커지면 잘 안 녹아. 어떻게 커져야 돼요? 매우 커져야 잘 녹아요. 그냥 조금 커지는 걸로 잘 안 녹아. 이해가 돼요? 실제로 고체는 인력이 조금만 커져도 잘 녹거든요. 인력이 비슷해도 잘 녹거든. 인력이 비슷했죠. 인력이 비슷한 거 왜 비슷하면 잘 녹아요? 고체는 자, 인력이 비슷하거나 커지면 잘 녹아요. 크거나 비슷하면 잘 녹아요. 크거나 비슷하면 잘 녹는다. 자, 큰 거는 이해가 되죠, 그쵸?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안정해지니까. 자, 비슷할 때 왜 잘 녹아? 약간 작을 때도 잘 녹는데 소금처럼. 자, 왜 잘 녹아요? 자, 고체 소금하고 자, 물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액체, 고체. 자, 수용액이 됐어. 그러면 어때? 인력은 조금 감소하는데 자, 무질서도가 액체하고 고체 따로따로 있는 것에 비해서 수용액이 되면 무질서도가 그러니까 커지지? 그로 인해서 잘 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 인력이 커질수록 잘 녹고 무질서도가 커질수록 잘 녹아요. 그죠? 에너지가 낮아지고 무질서도가 커질수록 잘 녹는데 인력이 커지고 인력이 커진다는 건 에너지가 감소하다는 얘기니까 같은 뜻이야. 그래서 두 개의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인력도 커지고 무질서도도 커진다. 그러면 무조건 잘 녹는다. 그렇지? 근데 인력이 커지는데 무질서도가 감소한다. 그럼 어때요? 무질서도가 많이 감소하면 잘 못 녹고 또는 인력이 많이 커지면 또 잘 녹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배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총괄하시면 어때요? 기체일 때 자, 고체든 자,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는다? 공통적으로 자, 암모니아처럼 인력이 많이 커지면 자, 무질서도가 많이 감소해도 잘 녹고, 그죠? 질소처럼 인력이 조금 커지면 자, 무질서도가 많이 감소해서 잘 못 녹는다. 자, 고체 중에서 자, 앙금이나 또는 무극성 물질처럼 어때요? 자, 인력이 많이 감소하면 인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녹고 자, 인력이 커지거나 비슷하면 잘 녹는다. 자,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끼리끼리 잘 섞인다 라고 이제 연상하시면 돼요. 이게 끼리끼리가 뭐야? 극성은 극성끼리, 그쵸?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용해의 원리예요. 용해의 원리. 지금 심화 부분하고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오늘 심화 나가야 돼서. 자, 우리 용해도의 정의는 알죠? 용해도란 여러분 용해도의 정의, 용해도 일정량의 영매를 먹을 수 자, 있는 일정 온도에서 그죠? T도씨에서 자, 용매 얼마에 따른 100에 그죠? 100g에 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자, 용질의 그람수. 그래서 용해도는 원래 단위가 따로 있지 않지만 항상 그래프에
단위를 쓴다면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램 퍼 물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그쵸? 물 100g당 질량. 경우에 따라서는 기체는 용해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램 퍼 물 1리터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용해도 너무 작으면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 기준이 뭐다? 자, 용해도의 장이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자, 용질의 그램수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뭐예요? 자, A, B, C, D, E라고 합시다. 자, A, B, C, D, E 중에서 자 가장 농도가 큰 것은 C다. 맞아요? 퍼센트 농도가 가장 큰 것은 뭐라고 해야 돼? 퍼센트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요 그래프에서 용해 A, B, C, D, E에서 C예요?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12. 자 A, B, C가 농도가 똑같아요. 그쵸? A, B, C가 C 용액은 무슨 용액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과포화라고 하고 B는 포화, A, E는 불포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용액을 자 냉각하면 자 어디에서 B 용액이 됐을 때 자 뭐하기 시작하죠? 자 석출되기 시작한다. 석출되기 시작. 자 우리 이제 용해도를 내가 직접 확인할 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확인할 때 우리 실험은 어떻게 해? 이렇게 탐도 실험 보면 시험관을 한 5개, 6개 준비해가지고 자 내가 각각을 한 2g, 뭐 4g, 6g, 뭐 8g, 10g 이렇게 넣고 자 물 자 10ml씩 넣어요. 밀도가 1이니까 10g이라고 하시겠죠? 물 10ml씩 넣어. 그리고 고온으로 가열을 해. 그럼 어때요? 처음에 단호가 있어요. 그쵸? 물 넣고 자 고온으로 가열하면 자 처음엔 모두 녹아요. 모두 용해. 자 그리고 나서 천천히 뭐한다? 냉각합니다. 냉각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물중탕을 많이 쓰고요. 그치? 이제 바깥의 물의 온도가 용액의 온도가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치? 자, 물중탕을 해가지고 천천히 냉각하면 자 냉각시키면 자 뭐부터 석출되기 시작해요? 10g부터 석출되기 시작한 게 딱 나오겠지? 자 10g에서 석출이 시작되는 온도가 예를 들어 50도야. 그러면 5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100이죠. 물 10ml에 10g 녹았으니까 물 100g에는 100g이 녹았을 거잖아. 그치? 자 대신에 내가 석출되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아주 천천히 냉각해야 돼. 오케이? 천천히 냉각해야 돼. 자 대부분의 용질은 냉각할 때 자 C처럼 과포형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치? 과포형이 잘 되는 용질이 있어요. 우리 뭐 할 때? 똑딱이 손걸로 만드는 용질, 아세트 나트륨 같은 거. 그래서 특정 용질은 과포형이 잘 되기 때문에 자 고온에 가열해서 냉각할 때 석출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찾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치? 하지만 대부분의 용질들은 어때요? 대부분 용질들은 그냥 냉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자 포화용액이 되는 순간 석출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100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나 4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얘가 50도 여기가 30도. 자 내가 50도에서 냉각해가지고 자 30도까지 냉각시켰어. 자 다음이 자 어디서 석출되기 시작할까요? 30도 딱 됐을 때
석출되기 시작하는 용액은 가, 나, 다, 라, 마라고 하면 자 어디가 석출되기 시작해요? 나. 나가 되겠죠 나. 네. 용해도 42 그죠? 석출되기 싹 겸이 자니?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급하 아니 거기 뭐 화장실 라인이야? 소리나. 수업 시작할 때 갔다 오고 지금 30분 됐는데 어? 배탈이에요? 배탈은 아니야? 아 그건 배탈이라고 하는 거야 장염은 배탈이야 참을 수 없어요 장염은 갔다 오세요 선생님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장염은 금방 볼일 보는데 희한하네 자 냉각시키면 30도에서 뭐한다? 석출되기 시작하는 자 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러면 마는 자, 몇 g이 석출됐을까요? 마에서 석출되는 질량은 6g. 몇 g? 6g이죠 자 우리 석출되는 질량 계산 어떻게 해요? 석출되는 질량 자 녹은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주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우리 용해도 또는 석출량 문제를 풀 때 항상 자 고온에서 다 녹인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용질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물 10g에 용질 10g 준비하고서 자 그냥 30도까지 온도만 높여줬어 그럼 어때요? 처음에 10g 중에서 4g만 넣고 6g은 안 녹고 남아있겠지 걔는 석출량일까? 아니에요 자 녹아 있는 양 처음에 다 녹은 상태에서 냉각해가지고 자 용해도가 감소해서 그 차이만큼 석출되는 거지 처음에 뭐 해야 된다? 모두 용해시킨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재 기출에서도 한번 이렇게 분별 결정의 실험 과정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채점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1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물의 양에 그죠? 온도를 높여가지고 다 녹인 다음에 냉각해서 석출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다. 처음에 뭐 해야 된다? 다 녹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그래프 그릴 때도 자, 물 그리고 용질 넣고 고온으로 다 녹인 다음에 천천히 냉각시키면서 뭐 한다? 석출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확인하고 석출되는 질량을 확인하면서 용해도를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됐니? 그래서 요게 좀 유의사항이다라는 거고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A 용액은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해요? A 용액? A 그리고 E는 불포 용액이죠. 자 그리고 B하고 D는 포화 용액이고요. 자 그리고 C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왜? 거짓다가 뭐야? 거짓표현. 네, 가까. 아 그래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냉각했는데 원래 뭐 했어야 돼? 석출됐어야 됐는데 석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A 용액은 겉으로 보면 어때요? 투명하죠? 아무것도 없지. 자 냉각했어. 자 50도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용액이 되죠? 자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어. 자 계속 냉각했어. 석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석출되지 않는다면 C 용액이 될 거지.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뭘로 비교를 할 거냐면요. 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로 구분할 건데요. 자 용맥 플러스 용질. 자 그리고 용액이 될 때. 자
자, 이때 자, 용질이 녹는 속도를 우리가 용의 속도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이 석출되는 걸 우리가 석출 속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자, 처음에 용질을 많이 넣어주면 용의 속도가 빨라요? 그렇진 않아요. 왜요? 내가 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쵸? 증발 속도처럼. 네. 그치? 그러면 용의 속도는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면 대소로 비교할 수 있을까? 녹을 수 있는 능력. 자, 용해도랑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그쵸? 네. 잘 녹는 애가 녹는 속도도 빠를 것이다. 비례는 아니에요. 비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용해도가 크면 용해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아, 이건 용해도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석출 속도는 이것도 용해도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이거는 자, 어디에서 석출되는 거야? 녹아있는 용질이 석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용질이 녹은 양이 많으면 석출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녹아있는 용질이 없으면 석출 속도는 0인 거죠. 그러니까 녹아있는 용질에 따라서 녹은 용질의 양에 영향을 받아요. 됐어요? 녹아있는 용질이 많으면 뭐 할 수 있다? 석출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포화용액은 어떻다? 포화용액은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ABC용액에 자, 용질을 한 스푼 딱 넣어. 그럼 어때요? A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용질이 감소하죠. 그치? 이게 무슨 소?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용의 속도가 아, A는 용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쵸? 자, B는 어때? B 용질의 질량이 변화 없죠, 일정.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과포화용액은 자, 안정한 상태는 아니에요. 원래는 뭐였어야 돼? 석출되었어야 되는데, 그치? 석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스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안정하게 유지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용질 넣어주거나 저어주거나 흔들어주면, 긁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바로 석출되기 시작해요. 똑딱이 손날로 똑딱 하는 그 부분부터 빡 석출되기 시작해요. 자, 용질을 넣어주는 순간 용질의 질량이 오히려 증가해요. 무슨 소리야? 누가 더 빠르다? 석출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거랑 따뜻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용의 속도, 용에도 영향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A가 용의 속도가 제일 빠르죠. 그치? 용의 속도가 제일 빠르죠. 이렇게. 이제 온도가 제일 높아서 용해도가 클 거니까. 석출 속도는 어때요? 녹아있는 양은 ABC. ABC를 비교하면 녹아있는 양은 어떻다? 서로 똑같죠. 그치? 석출 속도는 똑같은데 용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용질 넣어주면 더 잘 녹는다. 더 이렇게 용질이 감소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얘는 같기 때문에 용질을 더 넣어줘도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을 거고, 자, 얘는 용해도가 제일 작아서 용의 속도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석출 속도가 더 빨라서 더 용출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출이 되면 석출 속도가 감소하는 거죠. 석출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그리고 용해도 그래프를 자, 해석할 수 있다. 자, 지금 79페이지랑 지금 현재 용해도가 어디 있냐면 자, 82페이지, 83페이지를 같이 한 거예요. 자, 82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끼리끼리 잘 섞인다. 82페이지 끼리끼리 잘 섞인다. 자, 인력이 비슷하거나 커지면 용해 대수가 어떨까? 고체나 액체는 인력이 커지거나 비슷하면 무조건 무질서가 증가하죠. 그래서 인력이 비슷해도 잘 녹는다. 자, 하지만 기체는 어떻다? 기체는 무질서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커져야 잘 녹는다. 공통적으로 어떻다? 극성은 극성끼리, 그쵸? 물은 극성 분자나 이용결합 물질 이런 걸 잘 녹이고, 자,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용질을 잘 녹인다 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83페이지 봐요. 용매와 용질이 용액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포화용액 그리고 이제 불포화용액, 과포화용액이 있다. 자, 우리가 A, B, C만 본다면 자, 용해 속도는 누구의? 용해도에 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간은 아니야. 자, 석출 속도는 녹은 용질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대부분의 용질을 자, 내가 다 녹인 다음에 A에서 냉각하면 자, 뭐부터 B가 되는 순간 석출되기 시작할 거예요. 대체로 석출되기 시작해서 자, 그래프 자, A, B, D를 갈 거고요. A, B, D를 갈 거고 자, 일부 자, 과포양을 잘 만드는 아세트다 나트륨과 같은 자, 물질들이 어떻다? 과포양을 만들 수 있다. 자, 과포양액이 포화액이 되게 하는 방법 용질을 넣어주거나 저어주거나 긁어주면 충격을 주면 그죠? 이게 이제 충격 흔들어주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다시 포화 상태로 포화용액으로 바뀌려고 석출된다. 석출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도는 안 바뀌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석출되면 자, 뭐 하기도 해요? 발열하기도 해요. 왜? 용해 과정이 무슨 과정? 용해 과정이 얘들아 용해 과정이 지금 무슨 과정이야? 그래요. 흡열이죠. 그럼 석출 과정은 발열이기 때문에 자, 많은 양이 한꺼번에 석출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요. 열 방출. 그래서 똑딱이 손난로로 쓰는 거예요. 거기 아세트 나트륨 저 혹시 써본 적 있어요? 똑딱이 손난로? 근데 실제로 거기에 대부분이 용질이죠. 그치? 거의 딱딱하게 되지. 물 별로 없어요. 그쵸? 용해도가 고온에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과포액을 잘 만들어서 그렇다. 왜? 자, 동적 평형의 증거. 자, 우리가 자, 순수한 물에다가 자, 백설탕을 포화용액을 만들었어요. 백설탕으로 포화용액 만들면 자, 용액의 색깔이 어때요? 투명해. 그쵸? 투명해. 자, 여기다가 포화용액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어주면 흑설탕을 넣었다. 자, 이때 원래 일반적인 흑설탕은 설탕에다가 다른 미네랄 등등이 섞여 있어서 색깔이 좀 그렇긴 한데 얘는 색깔만 흑설탕이라고 하고 용해도랑 똑같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돼요? 흑설탕이 녹아 안 녹아요? 얘들아 흑설탕 녹아 안 녹아? 백설탕 포화용액에 흑설탕이 안 녹아요?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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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거지 안 녹고 석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지. 네, 동적 평형이어서 자, 백설탕 포화용액도 무슨 뜻이에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봤을 때 용질이 더 늘어나거나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 10개씩 용해되고 10개씩 석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흑설탕을 딱 넣어줘. 흑설탕 100개 넣어줬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용해될 때 흑설탕 10개 용해가 되고 백설탕 10개가 석출될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조금 색깔 생기겠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흑설탕과 백설탕이 골고루 섞여 있겠다. 남아있는 용질도 처음에 넣어준 진한 흑설탕이 아니라 약간 갈색에 가까운 그래서 색깔이 조금 연해질 거고 용액은 완전 투명했는데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한 식으로 그래서 색깔이 좀 바뀔 거예요. 자, 얘가 포화용에 꽉 차서 더 이상 녹을 수 없었다면 색깔 변화가 안 생겼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녹기도 하고 석출도 되기 때문에 뭐한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섞이게 된다. 그 내용을 써놨어요, 여러분. 83페이지 숫자로도. 자, 용해도 자, A 대부분의 고체 흡열. 자, 보통 기체 발열이라고 했죠. 자, 어떤 고체가 물에 잘 녹는데 발열인가? 이거 쓰세요, 거기다가 그래프 밑에. 자, B 용액 B 얘들아 B 있잖아요. 83페이지 B 모든 기체 B에다가 자, 일부 고체 어떤 고체? 염화칼슘 그리고 수산나트륨 또는 수산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수산화물 CaOH2 등 수산화물 요거는 우리가 석회수 할 때 나오니까 석회수 할 때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된다. 실제로 석회수의 수산화 칼슘은 용해도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커서 발열이고 용해도가 작아서 흡열이 아니에요. 용해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도는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체 용해도 할 때 항상 예로 드는 게 뭐다? 사이다다. 왜 콜라를 안 할까요? 그러네요. 왜 사이다를 예로 들까요? 네, 기포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요. 네, 유리 컵에 붙어 있는 기포만 보이고요. 내부에 생기는 기포 올라오는 건 잘 안 보여요. 색깔이 있어서 색깔이 없는 사이다가 기포의 양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양의 비교 자체가 잔여. 자, 기체 용해도를 사이다를 주로 얘기하고요. 자, 우리 온도가 어떨수록 사글수록. 압력이 높을수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냉장고랑 뚜껑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뚜껑. 실험 과정을 나눌 때, 그쵸? 뭐 차갑게 둔다, 그리고 뚜껑을 닫는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사이다를 이렇게 시험관에 덜어가지고 실험을 할 때, 자, 같은 50도에 넣어놨어. 하나는 마개를 막았고, 하나는 마개를 안 막았어요. 자, 누가 더 용해도가 커요? 마개를 막은 게 용해도가 크죠. 왜냐면 기체가 발생돼서 나올 건데 50도라서 그죠? 둘 다 기체가 발생돼서 나올 건데 얘는 공기 중으로 확산돼서 퍼질 거고요. 그치? 그래서 나올 거고 얘는 어때요? 기체가 요 안에 머무르니까 요 내부 압력이 1기압보다 커질 거예요. 뭐 많이 커지진 않더라도 어쨌든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마개를 뚜껑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 같은 거 좀 보관할 때 어때요? 자, 뚜껑을 열어놓고 사이다를 보관하지는 않아요. 왜? 왜 그래요? 계속 빠져나갈 거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압력이 0.03기압 정도 되는데 사이다 처음에 뚜껑 따기 전에 그 내부 압력은 한 3, 4기압 정도 된대. 3, 4기압. 100배 정도 용해도가 있어. 같은 온도에서. 근데 뚜껑을 열어놓은 식으로 있으면 어때요? 그냥 설탕물 되는 거죠. 설탕물. 그 약간 이렇게 청량한 느낌이 나는 설탕물. 이 청량한 느낌은 이제 그 향첨가 때문에. 그래서 향첨가 있잖아요. 냄새 같지 않은 냄새를 살짝 넣어준 거 있잖아요. 약간 상큼한 냄새? 나 김배우. 캔이 병보다 용해도 높아요. 뭐라고요? 캔이 병보다 용해도 커요. 캔? 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캔이랑 팩스랑 병이랑. 교회 팩스랑.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지 않을까? 아니 이게 압력과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지 뭐지? 이렇게 용기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대신에 용기가 온도나 또는 압력의 변화에 얼마큼 민감한가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래봤자 갸겠지 뭐 이거 뭐 단열도 아니고. 대신에 캔은 어때요? 좀 더 빠르게 차가워질 수 있겠지. 뭐 열전도율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바깥의 온도가 50도인데 혼자 뭐 10도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체 용해도 얘기할 때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는 어떻다?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자, 압력에 따른 용해도는 어떻다?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여기서 암모니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암모니아 기체 용해도는 가, 나. 자, 모두 성립한다.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 안녕히 겸아? 자, 암모니아 기체 용해도 그래프 가, 나를 봤어요. 여기 봐요. 그 책이 없어. 자, 가 그래프, 나 그래프 모두 맞아요? 책이 없을 거면 자꾸 책을 봐. 뭐가 아니에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무극성이 아니요가 아니라 그래프가 맞냐고.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고. 둘 다 아니야? 둘 다 틀렸어? 나만 틀렸어요? 왜요? 나가 틀린 건 맞아요. 근데 왜? 무극성이 아니라서. 연기하면서. 무극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성기체는 자, 암모니아는 용해도가 커요.
그쵸? 암모니아가 용해도가 큰 이유는 압력이 커서야? 극성인 기체이기 때문에, 그쵸? 극성 분자가 압력은 뭐야? 압력은 충돌수거든요. 자, 내가 물하고 기체가 만나야 용해가 돼요. 안 만나면 용해될 수 없어요, 그쵸? 만나야 용해가 되겠죠? 기체를 줘야 용해가 되겠지. 그래서 압력은 예를 들어 암모니아의 용해도다라고 뭐예요?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이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압력과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비례 관계예요. 공기 압력과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치? 이산화탄소 넣어줘야 이산화탄소 녹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자 얘가 용해도가 큰 이유는 극성이 대부분이고요, 그쵸? 충돌수는 거기에 더해지는 건데 없진 않아요. 만나야 되니까. 자, 충돌수를 2배로 늘렸어. 압력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용해도가 2배가 되려면 자 모두 커져야 돼? 극성도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둘 다인데, 그치? 둘 다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얘가 크잖아요. 그치? 암모니아가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거잖아. 근데 압력이 2배가 되었어. 극성은 그대로죠. 그럼 용해도가 2배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충돌수만 늘어난 거죠. 일부 요인만.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기체 종류와 상관이 없어. 모든 기체에. 그런데 자 비례하려면 극성이 처음부터 없으면 어때요? 무극성이면. 자, 이산화탄소와 같은 질소와 같은 처음부터 무극성이야. 그러면 자 어때요? 무극성 2배 해봤자 0이잖아. 그거죠. 얘의 효과는 없는 거죠. 충돌수에만 영향을 받는 거지. 충돌수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비례하는 거야. 어떤 기체만? 물에 잘 안 녹는 무극성 기체. 그러니까 그쵸. 물에 잘 녹지 않는 자, 무극성 기체만 압력과 비례합니다. 다른 기체는 암모니아나 여가수소 기체는 어때? 물에 잘 녹으니까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증가하긴 합니다.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더 많이 녹기는 해요. 그치? 만남 횟수에 의해서. 하지만 2배가 되지는 못한다. 자, 여기 그래프 하나 더 있어요. 자, 압력에 따른 자, 용해도인데 자, 보통 용해도는 녹는 질량이죠. 물 100g에 자, 얘는 녹는 부피야. 자, 물 100g에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기압에서 자, 녹는 용질의 질량이 Ag이고 자, 1기압에서 자, 녹는 기체의 부피가 Bml였어요. 자, 이산화탄소 T도씨에서 자, 1기압 이산화탄소 1기압 자, 녹는 용해도가 Ag Bml이다. 했어. 내가 자, 물 밖에서 자, 주사기를 준비해요. 주사기에 자, 물을 얼마만큼 넣을까? 물 10ml를 넣습니다. 자, 물 10ml를 넣고 자, 기체에 이산화탄소를 채웠어요. 이산화탄소 1기압을 채웠어. 됐어요? 자, 얘는 움직이는 피스톤이에요. 주사기. 자, 얘를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 자, 얼마로? 수심 30m? 로 들어갔어. 자, 녹는 기체의 질량과 자, 녹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수심 30m에서 녹는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 자, 뭐라고 답할 거예요? 5분의 1g에 10분의 Bml. 자, 10m당 1기압 수압이 그쵸? 그러면 현재 수심 30m에서는 몇 기압? 4기압이에요. 자, 누구 압력이 4기압? 이산화탄소 압력이 4기압이에요. 여기 어차피 이산화탄소밖에 안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녹는 질량은 자, 물 얼마에 들어있다고요? 10ml. 물 10ml인데 4A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얼마예요?
아, 왜 안 나와 답이? 자, 용해도가 0.3 Ag이잖아. 그쵸? 네. 그러면 녹는 질량 아 0.4A g. 부피는 비밀. 어? 10분의 비밀. 아, 10분의 0.1 0.1 bml. 뭐가 잘 물 10이니까 그치? 전체 녹는 양의 용해도의 10분의 1만큼 녹을 거다. 자, 얘를 다시 어디로? 다시 여기. 자, 내가 수면 밖으로 꺼냈어요. 자, 수면 밖으로 꺼낼 때 생성된 기체 부피는 발생된 기포 부피, 발생된 기포의 질량과 부피는. 자, 여기서 자, 발생된 기포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섭취 네, 녹았던 것 중에서 녹지 못하게 된 거. 아까 이거 섭출량 계산하는 거 있죠? 그랑 똑같아요. 자, 녹은 양에서 뭐 해야 돼?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야 돼. 발생된 기포. 자, 녹은 양은 이거죠? 자, 녹을 수 있는 양. 얼마 녹을 수 있어요? 자, 수면 밖으로 꺼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1기압이 될 거죠? 네. 그치? 그러면 녹은 양, 질량 먼저. 녹은 양 얼마예요? 0. 네? 0.1g이 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0.4에서 1 빼야 돼. 그러니까 빼. 0.3A 만큼 녹은 양 녹을 수 있는 양 이런 씨 녹은 양 이미 구했고 녹을 수 있는 양만 0.1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부피 기포의 부피는 0.3B. 자, 왜요? 자, 0.1B 4기압이 모두 1기압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0.4B가 되죠? 네. 그치? 네. 4기압에서는 0.1B 녹아 있어요. 그쵸? 얘가 녹은 양이 얼마야? 1기압에서는 0.4B지? 그쵸? 그 중에서 얼마만 녹아 있어요? 0.1B만 녹아 있죠? 맞아요?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좀 헷갈렸어. 어디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봐봐. 예. 수면 밖으로 꺼낼 때는 뭐라고요? 1기압이라고. 1기압 이산화탄소. 그치? 예. 자, 녹은 양이 자, 녹은 부피가 자, 누구 기준에서? 1기압 기준에서 얼마예요? 0.1. 0.4죠. 0.4. 0.4. 4기압 기준에서 0.1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1기압 기준에서 0.4B잖아. 그치? 예. 녹은 부피가 얼마야? 녹을 수 있는 부피. 1기압에서 0.1. 0.1B. 빼면 되잖아. 와. 그거예요. 와. 됐어요? 대신에 여기서 유의사항은 뭐야? 처음에 4기압 기준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이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자, 문제가 뭐야? 1기압으로 올렸을 때잖아. 그러면 녹은 부피도 1기압 기준에서 녹은 부피로 계산해주고 빼주시면 돼요. 돼요? 아이? 네. 자, 우리 기체 같은 경우에 이게 가끔 나오는데요. 자, 기체 용해도를 보시면 여기가 숫자가 있었나? 앞에? 없었나? 아니, 없었네. 자, 이산화탄소나 산소의 용해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0배라는 게 1g, 10g이 아니라 자, 산소가 용해도가 0.002 정도 된다면 0.002 정도 된다면 이산화탄소는 0.02 정도 되거든요. 둘 다 매우 작기는 해요. 자, 용해도가 자, 이산화탄소도 무극성 기체고 산소도 무극성 기체인데 얘가 더 커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염소도 그래요. 염소도 다른 무극성 기체보다 좀 큰 편이다. 왜 그럴까? 라는 거예요. 왜 용해도가 더 클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따져보니까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온화.
네, 탄산이 돼요, 탄산. 걔가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물과 반응해버려. 그래서 뭐가 된다? 탄산이 돼요. 그래서 약산으로, 그치? 그래서 거기다 막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저기 콜라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치아를 딱 넣어두면 치아가 막 녹는 거 보지 않았어요? 치아. 이빨이요? 이요. 이빨. 아 맞어. 이를 넣어놓으면 넣어요? 막 이렇게 콜라에다. 콜라에 넣어놓으면 콜라 안에서 하루만 지나면 얘가 막 녹고 이러잖아. 봤어요. 산도가 굉장히 높다가 탄산이 보통 pH가 3점 얼마 될 거예요. 어우. 3점 얼마. 콜라에 담가. pH가 4 조금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pH가 생각보다 되게 낮다. 막 강산이다. 막 강산까지는 아닌데 되게 산도가 높다. 굉장히 상산 물질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있어. 불가다가. 자 우리가 네, 이산화탄소가 녹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탄산의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하는 만큼 반응을 하는 이자수만큼 어때요? 용해도가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다. 똑같이 염소도 있어요. 탄산수. 그렇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수돗물, 소독. 수돗물의 염소 소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우리가 뭔가 수돗물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게 얘 때문이에요. 소독 효과가 나고요. 그거에 좀 많이 심한 게 수영장이나 또 어디 있지? 물놀이 뭐 이런데 그런 데에 이런 거 좀 많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염소 소독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도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 일부 물과 반응한다. 자, 반응하는데 자, 소독 효과가 나는 물질이 나와요. 뭘까요? 하이포산. 네, 하이포 염소산인데 자, 모두 만들어내요. 처음에 HCl도 만들어내고요. 왔네. HCl5도 만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수돗물은 강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기체가 워낙 잘 안 녹고요. 조금밖에 안 녹죠. 녹은 것 중에서 일부 물과 반응하는 거야. 즉, 자, 수소 이온의 농도, 얘 강산이긴 하면 HCl 자체는 강산이에요. 자,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어. 자, 0.1몰 농도. 자, 염산이 있어요. pH가 얼마야? 1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염산이 있어요. 요거 10ml가 있어. 자, 물을 섞어서 자, 1리터 용액을 만들었어요. 자, pH가 얼마일까요? pH 5짜리. 아예 확실하게 1ml를 자, 희석해서 1리터 용액을 만들었어요. pH 0.5. 그러면 자, 이 용액의 pH는 얼마일까요? 저 페이지. 얼마예요? 1? 얼마예요? 평균에 7이요? 5보다 높게 나와요. 아니, 당연히 5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뭐라고 생각해? pH 8이라고 생각하죠. 1000배 희석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와요? 1000배. 자, 요거 1ml를 1리터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용액의 몰 농도가 1000분의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된단 말이야. 네. 그치? 네. 그러면 pH 8이야? 염기성이야? 아니. 산을 희석했는데 염기성이 됐어요? 아니야. 자, 뭐예요? pH 7이에요. 왜요? 물 자체만, 순수한 물만 뭐가 된다? 중성이죠. 네. 그러니까 물 자체도 뭘 만들 수 있다? 수소이온 만들 수 있고 수산화이온을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뭐다? 1대1이다. 얘랑 같게 만드는 거야. 농도가 같게. 순수한 물은 1대1을 만들어. 수소이온 하나 만들 때 수산화이온 하나 만들어서 1대1이에요. pH 7, pOH 7이야. 근데 자, 염산이 10의 마이너스 8승이야. 그런데 자, 순수한 물에 의해서 수산화이온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pH 7에 가까워진다. 염산을 아무리 희석해서 염기성을 만들 수는 없어. 그죠?
아니 가끔 요거 갖고 얘가 저기 뭐야 강산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까봐. 저 수돗물 강산 아니에요? 거의 중성이에요, 그치? 거의 중성이에요. 아니 나 그동안 연습 먹었지. 영상 먹었어. 대신에 자 이게 자 소득 효과를 내는 건 얘 때문인데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퍼 염소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염소산은 얘예요. 우리 탄산, 자 질산, 청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 O3. 산소를 가지고 있고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 포도 있잖아. 두 개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산이라고 불러요. 산소산.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 염산은 산소산이 아니죠, 그쵸? 산소 안 갖고 있으니까. 자 산소산의 이름들은 자 얘 뭐라 불러요? 얘 이름 뭐야? 탄산. 왜 탄산이야? 자 산소산인데 얘는 산소를 갖고 있고요. 얘는 황을 갖고 있고요. 얘는 질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불러요? 가운데 있는 원소 이름에다가 소를 빼고 산을 붙여요. 산소인데 탄산. 그죠? 얘는 황산. 얘는 소 뺄 거 없으니까. 얘는 질소니까 질산. 이름 그렇게 붙여요. 그럼 얘는 뭐라 불러야 돼? 염산이라고 불러야 되지 원래 정식 명칭으로. 예. 근데 우리 염산은 뭐가 염산이야? HCl 수용액이 염산이잖아, 그쵸? HCl은 염화수소예요. 얘는 염화수소야. 염산 아니에요. 염산은 수용액, 혼합물이야. 자, 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염산이란 말이야, 그쵸? 자주 잘 쓰는 산인데 이름이 원래 정식 명칭이 뭐야? 염화수소 수용액이야. 너무 길어. 그리고 헷갈려. 잘 모르는 사람들, 그치? 염산이라는 건 솔직히 화학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만 쓰는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서 자 얘를 염산이라고 관용명을 부르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관용명이 물이에요, 물. 자 원래 물 뭐라 불러야 돼? 일산화탄소. 어머? 자 여러분, 자 얘 뭐라 불러? 과산화탄소. 과산화수소. 누구보다? 산소보다 물보다 산소가 하나 과하잖아. 근데 과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잖아. 그쵸? 원래는 얘 이름 뭐였어요? 산화수소가 맞는 거지 원래는. 그치? 근데 자 애기가 엄마한테 물 달라고 했는데 산화수소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물질들은 별칭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 쓰는 말. 그쵸? 잘 쓰는 말. 그런 것처럼 얘도 잘 쓰는 말로 간단하게 그냥 염산이라 불러. 염산이라 부르고 염화수소 수용액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이? 됐어요? 그리고 자 얘를 또 염산이라 부르고 구분이 안 되잖아. 자 이럴 때 소를 안 빼고 그냥 염소산이야. 얘 자주 안 쓰니까. 자 요거랑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알토 염산이야. 요거 알아요 여러분? 자 얘 뭐라고 부를까? 얘 이름 수산화탄소. 어디가 수산화야? 여기 이름 뭐야? 나트륨. 수소화. 수소화 나트륨인데요. 자 원래는 자 음이온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소 빼고 화를 붙이죠. 원래는 그러면 수화 나트륨이라고 불러야 돼. 원래 정식 이름은. 근데 수화라는 말은 뭐 할 때 붙여? 물이 용지를 녹일 때 수화된다. 둘러싸는 걸 물이 둘러싸는 걸 수화라고 부르잖아. 얘도 수화고 걔도 수화만 헷갈려요. 근데 자 수소 음이온은 거의 우리가 잘 쓰는 물질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수화가 있고요. 그죠? 물이 둘러싼다라는 의미의 수화. 얘는 소를 안 빼고 수소화 나트륨을 불러요. 부를 때. 얘를 수화 나트륨이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이름이 겹치는 거. 그죠? 수화 이온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수화, 물에 둘러싸인다라는 걸로 그죠? 용매화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소화라 부르는 것처럼 염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염소산이라 부르고요. 원래 염소산은 산소가 3개짜리. 자, 산소를 하나 잃어버리면 산소가 하나 많으면 뭐라고 해? 이게 뭐예요? 과염소산이죠. 그치? 하나 부족하면 염소산이에요. 자 근데 자 2개가 부족한 건 내가 하이퍼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자주 쓰는 거라서 붙였는데 그쵸? 한자 표현으로 그쵸?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붙였는데 얘는 자주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외래어예요. 더 많아 아이고. 하이퍼. 네네네. 더 많은 거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잘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없고요. 그냥 외래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기본산, 기준산에 비해서 산소가 2개나 부족하기 때문에 구도적으로 안정하지가 않아요. 자, 물 분자에 비해서 산소 하나 많은 과산화수소는 구도적으로 안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소를 내놓고 안정해지려고 해요. 근데 내놓을 때 몇 개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 내놓는 거죠. 얘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니까 하나 내놓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산소 원자가 튀어나오는데 자, 나올 땐 원자예요. 그렇지?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 또 다른 하이퍼 염소산이 내놓는 산소랑 만나서 분자가 될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2개가 나오면 O2가 될 거고, 그렇지? 근데 내가 옆에 어떤 세균이 있어. 그럼 어때요? 세균의 세포막과 산소 원자가 반응해버려. 그러니까 산소 분자보다 산소 원자가 훨씬 더 불안정하고 훨씬 더 반응의 톤이 어때요? 안정한 물질과 만나서 반응해버려. 그래서 세균의 세포막과 반응해서 세균을 죽여버릴 거예요. 살균. 또는 색깔 있는 물질은 색깔 있는 분자가 이제 안정한 구조예요. 근데 그 분자 구조에 산소가 딱 들어가면 분자 구조가 달라지니까 색깔이 없어져. 탈색. 그래서 이제 얘가 살균 표백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얘도 그 과산화수소도 살균 작용하잖아. 원리가 비슷하긴 해요. 됐어요? 네. 45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된 거 같은데요? 아니 되긴 했는데. 느려? 시기가 느린 거. 쌤, 저 시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알았어요. 숙제가 오늘은 없는 거야? 없어요. 네네.